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금국제가가 올해 들어서 2,000불 이상을 유지하다가 이번 주 들어 한때 1,990불까지 하락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금값이 좀 하락하지 않느냐라고 좀 기대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전망 기사를 요약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금값은 결코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화요일이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2020달러, 그람당 기준가는 86,000원, 돈당 가격은 324,000원에 육박했고요. 제일 낮았던 데가 수요일 상황이 되겠습니다. 1990달러에 그람당 기준가는 85,600원, 돈당 가격은 321,300원 수준이었고요. 경기 침체 장기와 그다음에 제조 회사들의 가동률의 어떤 그 하락으로 실버는 맥을 못 추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람당 986원을 기준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버 가격이 1,000원 이상 올라가야 될 텐데요. 아무튼 실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의 해외 전망기사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본의 화폐가치 하락에 금 투자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화폐가치 하락이 계속되고 있고요. 투자가 금과 암호화폐로 쏠리면서 소비와 일본 내 투자 축소로 인한 내실 악화가 우려되고 있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근본적인 내수 부진의 실마리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일본의 경쟁력 하락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8월 29일 엔화 대비 금값은 처음으로 1g은 1만엔 수준이었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9,000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값이 86,000원이 안 되는 걸 봐서는 일본은 89,000원이라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보다 그람 단위 금값은 더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014년 2월 1달러에 101엔, 달러엔 시세는 지난해 11월 한때 151엔대를 기록하는 등 달러 대비 큰 폭의 엔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엔화에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문가들은 결코 엔화가 앞으로 어떤 투자 수단으로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의견도 다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전문 자료를 좀 확인해 보시고 엔화 투자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새로운 시도, 이 금은 구리를 재생된 메탈로 쓴다라고 신문 기사가 나왔고요. 이 최근 탄소 중립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재활용에 앞장서면서 이 친환경을 핵심 키워드로 내걸고 있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ISO 14021, 이 의미는 친환경 제품 관련 국제 표준이고요. 자기선언 환경성을 주장하는 그런 인증이 되겠습니다. 이 인증을 통해서 공신력이 확보가 되고 외부기관의 재활용 소재 사용 비율 검증 및 인증에 협력사들도 동참하도록 소통을 해 나간다고 하고요. 2025년까지 중량 기준으로 25%, 2030년까지는 30% 이상으로 높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 ISO 14021와 유사한 인증이 UL2809입니다. 한국금거래소 FTC는 기금속 정년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재생금에 대한 확보, 이를 통한 그 자원의 선순환, 친환경적인 어떤 그 정년을 시도하고 있고요. 많은 업체에서 골드에 대한 정년을 한국금거래소 FTC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생자원에 대한 재사용,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날 거고요. 뒤에 추가적인 언론 요약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월 인플레이션 지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여파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로 이번 주 들어서 수요일과 목요일 한때 금 국제가는 2,000달러 아래로 하락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충격으로 금은 그 2,000불 아래로 추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금 강세 이벤트는 오히려 지금의 금 구매 기회를 더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저명한 골드버그 금 지지자가 되겠죠. 피터 시프가 이야기하기를 금이 2,000달러 아래로 추락했지만 오히려
강세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상보다 높은 미 소비자 물가 지수로 인해 금값이 하락했지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고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의 강세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재정적 위험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가옴에 따라 2024년 이 국제 금값은 2,400달러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 원인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하지 못할 것이고 미 연준이 경제에 대한 압박을 오랫동안 유지할수록 경제 위기 위협은 더 커질 것이고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를 포기하고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고 통화정책의 변화는 금에 대한 투자 수요를 새롭게 유도하여 금 가격을 크게 상승시킬 것이며 이 지정학적 위기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 금 수요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동서양의 격차가 커지면서 세계화 추세는 계속 약화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양 쪽은 경제 발전 성장률이 좀 높은 반면 유럽 쪽은 낮죠. 앞으로는 동양권의 경제 발전 속도가 좀 더 가속화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에서의 금으로 다각화하고 있고요. 기축통화로서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탈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고 중앙은행의 수요 증가와 중국의 금 구매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올해 하반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하고요. 신용카드 부채가 현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고요. 이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어떤 실직으로 인해서 심각한 채무 불이행이 촉발될 것이고 상업용 부동산으로 인한 신용 위기가 가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금에 대한 어떤 그 매력도 그다음에 그로 인한 금값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로 미국 국채 금리가 폭등을 했으나 미국 증시, 은행, 주택건설주는 폭락을 했고요. 미 지역은행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 시장에서 미국 국채금리는 크게 치솟고 있는 반면에 뉴욕 증시나 은행주, 주택건설주들은 일제히 하락했고요. 금리를 올리는 긴축 정책의 직격탄을 맞았던 지역은행주들의 내림폭이 두드러졌고요. 고금리로 꺼리는 주택건설주들도 곤두박질 치면서 미 지역 은행 부실 위기가 상승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화폐가치 폭락한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거의 1톤에 달하는 금 보유고를 축적을 해서 이 환율에 대한 안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짐바브웨 당국이 지속적인 환율 불안정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을 사용하여 국가의 훼손된 통화를 뒷받침하는 것을 고려함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라고 합니다. 짐바브웨 상황이 많이 안 좋죠. 자, 다음은 푸틴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휴전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가량을 장악한 러시아 현재 상황에서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러시아가 지배하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양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을 했는데요. 미국이 이를 거부했죠. 거부할 수밖에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크렘린궁은 휴전에 대해 미국과 더 이상 접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고 지정학적 불안감은 상승이 여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재생금 ISO 140 하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의 금 상장지수 펀드 RMAU는 보유 지분의 절반을 재활용금으로 보유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 채굴은 광산, 광물에서 채굴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집약적인 과정으로서 잠재적으로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생성을 하지만 이 재활용금은 채굴된 금보다 90% 이상 작은 탄소 발자국을 남긴다라고 합니다. 해서 2025년까지 회로기판에 100% 재활용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 금융 서비스 외에도 재활용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친환경 금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금고에서 FTC는 ISO 140 하나와 동일한 인증인 UL 2809 인증을 받았고요. 이 자원 선순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이 보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재생금이 시장에 유통이 되고 산업체까지 소비가 확대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외 전망 기사에서 그 재활용금에 대한 활용처가 증가가 될 것이고 앞으로 그 친환경적인 어떤 탄소 중립에 대한 그 이슈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이아몬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홈쇼핑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그 자연에서 채굴된 다이아몬드와 그 물성 특성이 똑같은 랩그론 다이아가 판매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는 10분의 1이면서 특성은 똑같은 1캐럿, 2캐럿 다이아몬드에 대한 관심도가 보다 친환경적인 제품이다라는 설명을 강조드리고 있고요. 홈쇼핑을 통해서 아니면 한국금거래소 자사몰이나 아니면 가까운 한국금거래소 가맹점에서 랩그론 다이아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만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